의사단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여론은 의사단체에게 상당히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혹과 전공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자니 의사단체는 또 내부 반발이 또 의식되고 안 하자니 여론도 의식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이제 굉장히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그러는데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됐으려면 지난 총선 직후에 바로 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총선 직후에 성남 민심에 마치 이제 총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이 이런 의료개혁 카드가 총선 필승 카드라고 그랬었어요. 국민들이 밀어주니까 이걸로 우리는 총선 승리할 수 있어라고 그랬는데 결국 총선도 패배했고 그리고 부작용만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직후에 이러한 상황이 의료 공백 사태가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인데 그 4, 5, 6, 7 이 4개월을 갖다가 허송세월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게 됩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은 누가 나서야 되느냐? 담당자하고 최종 결정 책임권자인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 문제 의사들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였는데 안 됐잖아요. 아무리 국민 여론이 의사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해도 의사분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현재는 제로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25년 입시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의 사과나 또 인사 책임자들의 문책 이런 부분 없이는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용산이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거 결단 못하면은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권이 레임덕에 심각하게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결단의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박민수 제2차관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네. 그러니까 방금 분석은 이겁니다. 총선 때 했어야 된다. 그때 여야 정 협의체 그때 만들었어야 된다. 실기를 좀 놓쳤다 이런 측면. 실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개혁은 정권 초기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 높았을 때 해야 돼요. 그때 밀어붙였으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시작을 했다. 결국에는 2,000명 증원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여권이 불리하니까 의대정원 다른 조건 못했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이번 총선의 이슈로 던지면은 그래도 국민의힘 선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작용이 많잖아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여해서 설득하고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도 좀 하시고 반성도 좀 하시면서 좀 한 발 물러나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을 지금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대통령이 결국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을 아예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전공은 응급실 진료가 맞는데 많은 경험이 없다 이런 문제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거 징계 검토할 수 있다, 국방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 했다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관들이 뭔 잘못이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응급실에서 만약에 환자를 받았어요. 근데 군의관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나는 내과 의사 출신 군의관인데 만약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어디가 부러지고 내장 파열되고 막 피나는 분이에요. 그럼 군의관이 어떻게 치료해요? 다른 의사들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치료 못하게 되면 그 군의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 안 받겠어요 라고 하는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복지부가 상당히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응급실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관리되고 있어요. 왜요? 의사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큰 전시성 행사 중에 하나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책임한 복지부고요. 아까도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의료의 문외한들인 비서관들을 권역별 센터에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책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지 한동훈 당대표가 무슨 권한을 갖고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래 우리 한동훈 대표 믿고 여러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 본인이 던져놓은 화두잖아요.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참 뒤로 숨지 마시고 이
의료 대란 해결에 모든 거를 다 거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방금 말씀은 중후부처의 장차관의 거치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는데 의사단체의 대화 조건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후부처 장차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 중량감 있는 의원들도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앞서서 의사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핵심 요구사항이 당장 그 의대 정원한 거 취소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입시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대체할 만한 소위 그 카드를 내놔야 돼요. 그게 지금 나온 게 장차관 문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장차관 문책에도 풀리지 않는 의사들의 분을 대통령의 사과로 달래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자. 이게 지금 여권이나 또는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서 한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태원 참사 났다고 했을 때 행안부 장관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행안부 장관 하고 계세요, 그분요. 그리고 홍범도 흉상 이거 온 국민이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흉상 결국 옮겨졌습니다. 뭐 원래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해병대 조사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사단장 뭐 할 일이야? 그리고 경로를 했고 지금도 그 경로에서 아직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의료대란 밀어붙였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은 뭐 소위 말해서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현 정부에서 여론의 소위 역풍을 맞았을 때, 여론의 반대에 부닥쳤을 때 여기에 밀려서 자신의 의지를 꺾은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이나 차관을 경질한다? 그럼 이제 스스로가 레임덕을 이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물론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민심 밥상에서 완전히 여론이 뒤집어지고 정말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소위 말해서 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처리하면 뭐합니까? 이미 여론은 뒤집어졌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지금이라도 추석 밥상에 본인의 현재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이거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경질할 이번 주 내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진단하시는데? 해야죠. 그래야 최소한 의료인들이 대화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대화에 참여해야 해결책을 서로 머리 맞대고 강구할 수가 있잖아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소한 권력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앞에서는 자존심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